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세로 반전된 이유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경제지표가 부담스럽게 나타났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 원유 저장시설의 한계가 다다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좀 나왔고요.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부담감을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시간 외, 즉 시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약간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악재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만 무려 4조 원이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들, 도대체 언제까지 팔기만 할 것인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90조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주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 지금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종목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은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다. 이게 너무나 이게 그 시간적인 부분으로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게 약간은 소름 돋는 그런 모습일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을 때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만은 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 아마도 이제 이런 핑계거리가 해외 시장에서 같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조정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약보합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은 상승 쪽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악재들의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 초반에 이제 제가 이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다. FOMC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이제 시장을 조금 누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왔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약간은 투자자들이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이 됐었죠. 일단 시장이 밀려 내려간 이유 조금 찾아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팡이라는 이 아시죠? 그 미국의 기술주들, 이것들이 이제 그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장중에 부각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급등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오히려 다음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지수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조금 이따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와 경제 지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큰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4월 소비자 신뢰지수의 추락이 시장에 우려감을 안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6.9가 나왔다. 지난달에 118.8에 대비해서 크게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은요,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소비에 관련된 그런 핵심 지수가 붕괴가 되는, 핵심 지수가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자가 많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냉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들은 기업들이 실적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었고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던 기업들에게 약간 부담감을 좀 줬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네, 소비가 좀 줄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다 봉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 보면은 이제 기업들 실적도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2분기까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 내용들은 주가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을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마음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궁뎅이를 한 대씩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알고서 맞는다 하더라도 엉덩이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대비를 했을 뿐이죠. 마음에 대비를 했을 뿐이지 이게 나 엉덩이 맞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아플 거야. 사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눈으로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 상황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출렁거림은 나타나는 거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은 조금 완화했을 것이다. 뭔가 대비를 했겠죠. 엉덩이에 힘을 꽉 줬다거나 아니면은 살짝 신문지라도 끼워 넣었다가 걸리면 나중에 한 대 더 맞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나 하여튼 뭔가 대비를 좀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조금 이제 그냥 무턱대고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변동성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도 좀 있어요. 원유 재고가 조만간 저장 한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유의 뭐라 그럴까요? 저장 시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약 85% 정도 지상에 있는 이 원유 저장 공간이 이미 85% 정도 꽉 들어차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 알고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소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은 모르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경제 재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거기 하나 걸고 있어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동안 급감했던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장 창고가 꽉꽉 들어차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 수요가 떨어진 만큼을 감산해서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기름을 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유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활동이 언제부터 재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만간 될 것이다. 5월달 안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변동성을 조금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냥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만간 변화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안정화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네. 기업 실적 잠깐 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알파벳 실적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썩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와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이런 주가가 오히려 좀 크게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시간외에서 나온 알파벳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팩트셋이라고 해야 되죠. 팩트셋. 이 시장조사업체입니다. 이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알파벳의 1분기 총 매출액이 408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1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지금 장중 4%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을 쿡 떨어뜨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마감되고 나서 반전되는 상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내일 상황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주가 하락에 대한, 나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이 해외 다른 국가들로 퍼질 수는 없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가서는 실적 증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 돼서 요거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조금 늘었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수입이 40억 달러. 어우, 많네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 쪽에 대한 그 매출이 알파벳 총 매출의 약 82%를 차지했다. 여전히 광고의 세계인데, 광고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쪽 광고로 진행되는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출의 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쿡 하고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유가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저장 창고가 꽉 들어찼기 때문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악재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유가라든지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것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주 후반에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근데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주요한 기업들인데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기술주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 나스닥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 또 대비가 됐었던 악재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우지수의 약보합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는 이제 연휴 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타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할 건데요.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범, 최근에 누구로 잡아내면 되죠? 외국인입니다. 4월 달에만 무려 4조 원이 넘게 매도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 나쁜, 그런 매매의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2월 말,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매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요. 4월 달에, 굉장히 큰, 이런 매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지금 보면은 이제 3월달 넘어가면서부터 4월달까지 계속 그냥 매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수에 부담감을 계속 주고 있죠. 사실은 지수를 상승시키는 가장 주요한 어떤 그 세력으로 외국인들을 우리가 꼽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은 지수가 지지가 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 매수를 갖다 붓게 되면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못 오르겠죠. 일단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건 맞죠. 그것은 이제 워낙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원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기관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연기금의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외국인들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팔기만 하는 건가 한번 알아봤더니 환율 이야기가 있네요. 환율이 올해 초에 1,100원대였는데 지금은 1,200원대 중반이죠. 뭐 심할 때는 1,200원대 후반까지도 갔었고요. 지금 일단 1,200원대 중반이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강달러란 말이에요. 달러의 강세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들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자국 내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건 위기 속에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버리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예전 같으면은 이제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1,100원만 줘도. 근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지만이 1달러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조금 더 확장시키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데 지금은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 1달러를 주면은 1,100원 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은 1,200원 받아요. 그럼 들어올 것 같잖아요. 하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본다라면 왜 지금 1,200원 받고 1달러를 바꾸냐, 좀 더 기다렸다가 1,300원 1,400원 될 때 바꾸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100원 200원 차이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자금들이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100원이요 그냥 100원 2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빌딩 하나씩 사는 거예요. 빌딩 하나 값어치가 조금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차이에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 달만 기다려서 환율이 더 올라갔대. 그러면은 건물 하나가 더 생긴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 매수 자금들도 대기를 타고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빨리 나가서 조금만 더 손해를 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환율 상승 기간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6월 안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대, 즉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적 지원금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그 화폐들, 그러니까 뭐 달러를 비롯해서 이런 외부 화폐들의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원화는 그대로 있는데 달러가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된다면 외국인 매수가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의 규모가 많아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만간 해소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주범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보다도 환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뭐 5월달까지는 불투명하고 6월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환율에 대한 전망도 뭐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도 이런 그 현재 뭐 미국 쪽에서의 경제 재개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분석이지 않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 정책 수혜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 정책이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뭐 여기서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일부 시멘트주, 요거는 이제 SOC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뭐 디지털, 그 다음에 디지털이 이제 원격 의료가 포함이 되겠죠. 이제 디지털, SOC, 뭐 이런 형태의 그 섹터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고령화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정부 입장에서 추진해 왔었던 부분들도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거든요. 약간의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포지션이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거부터 계속 주목을 받아왔었어요.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뭐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바로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이거든요. 어쨌든 미래에는 무조건 나와야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당장 급하게 올라갔다라면 또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보이게 되겠지만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업황 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이제 사회적 포지션으로 좀 봤을 때는요, 이런 원격 진료 말고도 뭐 에듀테크, 즉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금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는 그냥 수수료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최근에 사회적 상황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디지털 인플라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SOC, 생활형 SOC라는 것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공공 건물들을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킨다. 그러니까 즉 무언가 이제 그 건설적인 부분에서 토목적인 부분에서 개조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쪽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한국형 뉴딜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북 경협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대체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정책에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이투자 증권의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언택트, 즉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선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뭐 제품 결제, 뭐 배송 뭐 등등 이런 것들, 판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원격 진료, 건강 관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게임, 미디어 이쪽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굴뚝 산업이 아니라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4타 산업이 그 배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시장을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었고 이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이제 투자자들이 주춤거릴 뿐이지 그렇게 크게 걱정해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알파벳의 시간 외 주가 상승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가 떨어졌지만 다음 날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자꾸 끌어내리려는, 시장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 멈출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환율로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시장의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로 집중이 된다라면 한 6월경쯤 됐을 경우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내려와야지만이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서는 이제 원격 진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재택근무, 언택트, 뭐 에듀테크,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SOC, 남북 경협 사업까지 모두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 그러니까 굴뚝 사업보다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어떤 그 갈래들이 이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균형과 중도를 좋아하지만 그런 전략은 성취보단 실망감을 안겨주는 절충이 되기 쉽다. 어정쩡한 비즈니스맨이 돼선 투자자로서 절반의 수익조차 얻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정쩡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에이 뭐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요. 2등주가 아니라 1등주, 항상 제일 센 놈, 항상 제일 잘 나가는 놈, 그런 주식을 사야지만이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큰 잔치집에 가야지 얻어먹을 게 조금 있는 거지. 뭐 그냥 뭐 그 동네 그 저녁밥 먹는 그런 가족끼리 저녁 먹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거지들이 어디 많이 모여요? 큰 잔치집에 가야지 무언가 먹을 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한 주식들, 어정쩡하게 어중간한 주식에 들어가지 말고 1등 주식, 제일 강한 주식, 그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단에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변동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약간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약간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연휴가 워낙 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후반에 나타나는 변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좀 쳐버리고 안전하게 또는 편안하게 이 연휴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감안하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